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하기 진짜 너무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5년 후에 지금을 한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안 샀지 할 시점이거든요. 분명히 2018년에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, 부동산이. 네. 주변에서는 너 이제 망했다,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왜 사냐. 음. 2018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. 네. 저는 비트코인이 현재 그 시점이지 않을까. 네, 이번 주제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하면 좋을까? 뭐,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잖아요. 많은 분들이 로망 중에 하나가 강남에 내 집 마련 아닐까요? 네. 강남에 내 집 마련. 저희 주변에 강남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많잖아요. 강남에 내 집 마련이요? 많으신가요? 네, 뭐 저는 집이 강남이었으니까 네. 제 주변에 진짜 너무너무 많거든요. 네. 그분들의 삶을 좀 조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, 강남에 내 집 마련을 실제로 하신 분들, 그런 분들 이야기를 실제로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. 제 되게 친한, 그러니까 뭐, 중학교 때 친구인데, 그 친구가 뭐 공부를 잘해서 김앤장 변호사거든요. 김앤장 변호사 하면 수입이 되게 많잖아요. 엄청 높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김현장 변호사 물론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급여가 천차만별이긴 한데 돈 잘 버시는 분들 기준으로 한 달 실수령 금액이 한 2천만 원,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잘 버시는 분들. 네. 그분들은 엄청 부자잖아요. 어. 우리가 생각하기에. 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자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천만 원, 3천만 원씩 번다고 쳐도 강남의 아파트를 솔직히 살 수는 없잖아요. 하지만 또 김앤장 다니면 자녀 키우고 하면 강남에서 키우고 싶잖아요. 그분들은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니까. 네. 그분들은 대체로 강남 쪽에 많이 사시거든요. 뭐 대치동이나 반포나 이런 데 많이 사시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얘기 드리기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한 달에 실수령 금액이 2천만 원이라도 되게 삶이 퍽퍽해요. 뭐 일례로 제가 이건 뭐 산수니까 일단 자녀 교육비가 뭐 학령기에 있는 자녀를 두고 계시면 자녀 한 명당 교육비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들거든요. 최소로. 네, 그게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뭐 어렸을 때 아기 때만 해도 강남권 영어 유치원 1, 200 들어갔거든요. 아기 때부터. 그러니까 아기 때 1, 200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가도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. 자녀가 둘이면 거기에만 나가는 돈이 400만 원이잖아요. 네. 강남 쪽이면 또 만약에 새 아파트다. 그럼 전세가 기본적으로 한 10몇억 하거든요. 네. 10억이 다 넘어요.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. 그럼 전세 얻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월 수입이 좋은 거지 모아놓은 돈이 10억씩 있는 건 아니니까.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월세를 많이 살아요. 그러니까 한 5억까지는 또 전세자금 대출이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하고 일부는 월세를 이렇게 내거든요. 그럼 월세가 뭐 한 4, 500 된다고 해도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내는 거 합쳐서 거기서 나가는 돈이 600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주거비만 한 600 정도 나가는 거예요. 이게 팩트예요. 여러분들 네. 다 검색을 해보세요. 그러니까 네. 내가 강남에 안 살아서 모를 뿐이지. 네. 그러면 자녀 2명을 키운다고 가정해볼게요. 우리 둘 다 애가 둘씩 있으니까. 네. 자녀 둘 교육비가 400만 원, 주거비가 600만 원. 음. 일단 여기서까지 나가는 게 1000만 1000만 원이잖아요.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, 그래도 뭐 1000만 원이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생활비로 쓰는 것만 저희 집은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거든요. 500만 원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네, 아무리 강남은 더 절약을 잡아야 해도, 될 거 아니에요? 네, 품위 유지비가 들어가면 뭐 한 7, 800 정도 들어가고. 와. 2천만 원을 벌어도 한 달에 저축하는 금액이 300만 원 넘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. 이건 팩트니까. 여기서 해외여행 한번 또 가야 되잖아요. 또 돈 좀 모이면은 뭐 부모님 용돈 좀 드리거나 하면 사실 더 적죠. 김앤장 변호사쯤 되면은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거고.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2천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은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.
근데 그분들이 강남에서 사는 순간 정말 좀 쾌적하게 살기는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.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셨던 분들, 그 서울 집값이 뭐 어디 25개구가 비슷비슷할 때 조금 네. 더 비쌀 땐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이 네. 지금 이제 막 공부를 해가지고 네, 강남 맞아요. 격차 벌어진 상태에서 강남 입성하시는 분들의 삶은 좀 팍팍할 수 있는 네.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나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강남 입성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현실이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84 웬만한 신축은 다 30억 넘거든요. 아, 40억이더라고요. 네, 반포나 뭐 더 좋은 데는 40억 넘고 개포도 요즘엔 30억 다 넘거든요. 30억이라고 칠게요.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. 그러면 한 10억 정도는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럼 10억 대출 받고 20억을 어떻게든 모으기 정말 힘들지만 어떻게든 모아서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치면 네. 이거 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? 10억이 음. 뭐 대출이 이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10억쯤 대출 받으면 적어도 한 달에 한 400 정도는 내거든요. 네. 400만 원을 주거비로 쓰는 거잖아요.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은 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에요.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에서 품위 유지비 안 들어갔잖아요. 그죠? 4인 가족이 생활비 뭐 500이면 많이 쓰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뭐 그 정도 쓰는 것 같거든요. 저희 나름 절약하는데 저희 애들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뭐 학원 안 보내고 해도 그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. 네. 그냥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강남 사는 게 과연 돈 버는 건지 그건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많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막연하게 이제 드림이 강남에 입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현실을 알면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고 네.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도 확률이 극히 낮은 거잖아요. 맞아요. 월 네. 2천, 3천씩 벌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. 그렇게 들어가기도 힘든데 음. 그렇게 버는 분들도 강남 사는 게 허덕허덕하다는 허덕허덕. 거죠. 솔직히 말해서. 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말 부동산에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목표를 너무 강남 하는 게 과연 정답이고 현실적인 목표인지는 정말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되겠네요. 저는 이건 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. 강남 아파트를 그냥 럭셔리 굿즈라고 생각해요. 아, 사치제. 네. 아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샤넬백이 갖고 싶다. 그럼 뭐 럭셔리 굿즈잖아요. 가질 수 있죠. 근데 뭐 샤테크라 그래서 샤넬백 사면은 가격이 올라. 뭐 이렇게 해서 재테크의 일종이다라고 자기 위안을 하면서 사잖아요.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샤넬백 사면 돈 버는 거 맞아요? 관심 없죠. 아예 관심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돈 버는 만족인 게 거지.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냥 네. 자기 만족이잖아요. 네. 저는 강남 아파트가 그런 그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30억, 40억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신한 패밀리 오피스 거기 반포 갔을 때는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가 40억이더라고요. 네. 그러면은 그 40억을 주고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되게 강조하시잖아요. 네. 또 강남 예찬론자 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4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분들은 얘기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뭐 그게 네. 샤넬백 가지신 분들의 네. 심리를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샤넬백을 가져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를 못한다라거나 내가 이게 있으면은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일찍 살수록 이득이다라거나 그런 논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이 사업하면서 뭐 100억 사업으로만 100억 이상 부신 분들이 제 주변에 많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과연 강남 살면서 그 인프라 덕에 돈을 벌었나 생각해 보면 정말 전혀 아니거든요. 그런 분이 일부 있을 수 있죠. 하지만 글쎄요, 그게 뭐 그분들의 논리는 뭐예요? 그 인프라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뭐 학원과 가깝고 뭐 그렇죠. 교육 학군 뭐 이런 그리고 거. 문화시설 많고 뭐 네. 이런 것들인데 네. 정말로 없을 건 다 있잖아요. 그리고 네. 뭐 진짜 핫한 뭐 예를 들어 뭐 소비재 같은 네. 뭐 그런 것들 들어왔을 때 음식점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긴 하잖아요. 네. 근데 여기서 저도 의문이 물론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네. 그게 과연 40억이냐 만약에 집값이 10억 빼더라도 네. 그게 만약 거기에 프리미엄을 20억 30억을 줄 수 있는 거냐 네. 거기에 이제 저는 의문이 달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그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. 저도 부동산 유튜버고 강남 집 저도 살고 싶어요. 근데 강남의 아파트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아닌 게 그게
본인이 원해서 들어가서 그걸 누리고 사는 게 내 삶의 목표다. 난 그게 너무 행복하다 하면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저희 그 외삼촌이 뭐 자산이 많아요. 저희 외삼촌이 그냥 현금만 한 75 있거든요. 네. 현금으로 75 이상 진짜 없잖아요. 네. 근데 저희 외삼촌은 그냥 뭐 집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비싼 집에 살고 계시지 않아요. 그러니까 외삼촌은 투자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사업 비즈니스랑 연결해서 연에 세후 수익으로 12%씩 나오거든요. 그럼 70억을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굴리면 1년에 나오는 게 세후로 한 8억쯤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강남 아파트 비싼 거 한 7, 80억 하잖아요. 네. 그걸 사면 7, 8억씩 그렇게 현금이 나오거나 하지가 않잖아요. 세후에. 그리고 경기 침체를 맞으면 좀 하락을 하고. 외숙모는 근데 여자다 보고 여자분이시다 보니까 또 대치동에서 저희 또 사촌 동생이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. 서울대 의대 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너무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가난한 것도 아닌데 집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외숙모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엔 삼촌이 맞는 것 같다. 그냥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그 돈은 그대로 계속 굴리고 난 지금처럼 이렇게 전세 뭐 해봤자 한 20억 정도니까 그 나머지 금액으로 굴리면 그게 진짜 내 수익이 되는 거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세금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그만큼 매년 오르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저도 그 지난달에 그 재테크 유튜버 모임 갔더니 막 부동산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서 부동산이 또 가격이 꿈틀꿈틀하니까 물어봤죠. 네. 그랬더니 그분들도 이제 연평균 상승률을 한 5%? 많아야 6% 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물론 복리로 쌓이면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크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.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6%씩 한 5년, 6년 올라도 한 번 20% 하락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. 네. 역대 부동산 가격을 보면 한 10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올라요. 네.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쭉 오르는 거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오르는 건 그러면 뭐 되게 좋겠죠. 하락 없이.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계속 이렇게 밋밋하게 가다가 한 번에 이렇게 쭉 오르거든요. 네. 한 번에 이렇게 쭉 오를 때 팔아서 수익 실현할 수 있다면 물론 세금은 내지만 그건 나쁜 재테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강남에서 내가 이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잖아요. 네. 그걸 팔았어.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? 갈 수가 없어요.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. 네, 아까 그러니까요. 말씀해주신 비과세 구간도 넘어가고. 맞아요. 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망한 것 같은 기분이 들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. 차도 계속 올라가다가 뭐 되게 좋은 차, 뭐 롤스로이스급 게 타다가 갑자기 뭐 그랜저를 타면 내가 망한 것 같잖아요. 그런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집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수익 실현을 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주거 예를 들면 아까 10억으로 얘기했을 때 한 5억 정도는 주택이 넣고 5억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넣으면 저는 많이 넣고 있고 하고 있지만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뭐 1억만 넣는 거죠. 5천만 넣는 거죠. 김성호 회장님이 0.5% 넣으셨고 1%까지 늘리신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뭐 현금으로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면 5억도 나중에 10억, 15억 될 거고 그러니까 뭐 수익률 측면에서 근데 비트코인은 2배, 3배 더 오를 거니까 그렇게 가져가면은 이제 하나에 몰빵하고 또 그걸 팔고 막 내려가고 근데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강남 아파트도 갖고 다른 또 살 수 있는 옵션도 생기는 거잖아요. 뭐 그런 식으로 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또 삶이 퍽퍽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어느 정도 뭐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단타 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. 1, 2년 후에 갑자기 내 삶이 행복해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세금까지 생각해야 진짜 투자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비트코인은 심지어 지금 비과세잖아요. 맞아요. 이거 진짜 완전 사기템이란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. 그 정부 당국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생 세대가 기성 세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수단을 막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. 그게 하나의 근거예요.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미국 ETF 통과되고 하는 게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건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여기서 벌어야죠. 그러니까 옛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 정부에서 집사라고 피 대통령 시절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?
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하기 진짜 너무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. 네. 이게 5년 후에 지금을 한번 돌아보면 아, 그때 내가 왜 안 샀지 할 시점이거든요, 분명히.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많이 벌어져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보험 삼아서 0.1개만이라도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5년 후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지금도 약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집 하나 잘 사가지고 부자 됐다. 뭐 이런 식의 맞아요. 비판 쪽에는 어조를 하잖아요.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5년 후를 보면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그렇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맞죠.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진짜 강남 아파트 한 채 사신 분들과 정말 운 좋아서 그냥 샀다가 이렇게 하신 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. 이게 2018년에 내 집 마련한 분이랑 좀 느낌이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. 2018년에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, 부동산이. 네. 그때 파리 대책 나온 게 2018년이거든요.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에 사신 분들이 있어요. 주변에서는 너 이제 망했다.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왜 사냐. 2018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. 네. 저는 비트코인이 현재 그 시점이지 않을까. 2019년에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꽤 많이 빠졌거든요. 한 1, 20% 빠졌고 2020년, 21년에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. 네. 물론 22년에 다시 좀 빠졌지만 비트코인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가 2019년 느낌이에요. 2019년도에 부동산 안 산 게 후회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0.1개만이라도 비트코인을 좀 사보면 어떨까. 네. 동의합니다. 강력히 동의합니다. 비트코인 사실 나도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사기 아닌지 궁금하다. 나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래동 공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고래동 공부에서 이미 공부 많이 하신 선배님들이 다 있으시고 우리도 공부 많이 했고 같이 저희 톡방이 늘 있잖아요.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의견 나누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고래동 공부의 또 장점은 이게 경제 공부라는 게 사실 어디까지 공부하느냐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는데 실천을 이미 다 하고 있고요, 강사님들께서. 그리고 정말 하다가 정말 그거를 현실에서 나의 직업과 병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도 저는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정수만을 어떻게 보면은 또 실천까지 생각하는 그런 강의가 있어서 정말 저도 강의를 좀 다른 강의를 듣고 이러지만 너무 병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맞아요. 현실하고.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또 강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유튜브는 이렇게 막 다양하게 주면서 알아서 보세요 막 이런 스타일이잖아요. 사실 근데 우리 고래동 공부는 우리가 진짜 의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강사분 섭외할 때도 진짜 우리 지난번에도 밤 12시까지인가 회의하면서 고르고 골라갖고 선발해서 그분들 모시는 거잖아요, 사실. 네, 그냥 정제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네, 맞습니다.